득점왕만 여러 번, 개인상은 쓸어 담았지만 정작 트로피 하나가 없습니다. 무관이랑 꼬리표는 이제 별명처럼 따라붙었죠. 그래서 그는 결심했습니다. 우승을 위해 세계 최고의 빅클럽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을요. 적응기 없이 리그를 폭격하며 이적 첫 시즌 만에 득점왕을 차지했지만 이 알론소 감독이 이끄는 레버쿠젠의 무패 우승과 레알의 챔스 DNA에 밀려 결국 또 무관, 뮌헨은 12년 만에 리그 우승 실패, 케인의 저주가 등장한 것이죠. 이 때문이었을까요? 케인은 늘 레반도프스키나 홀란드 못지않는 세계 정상급 스트라이커 실력을 보여줬지만 한 번도 발롱도르 후보 포디움에는 들지 못했다고요. 도대체 왜일까요? 어떻게 이토록 잘한 선수가 커리어 내내 무관의 왕으로밖에 남을 수 없었던 걸까요? 그리고 현재 케인에게 남아있는 우승의 기회는 과연 몇 번이나 될까요? 오늘 저 축구친구와 함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인은 단순히 잘하는 선수가 아니라 팀을 한 단계 스텝업 시킬 수 있는 월드 클래스 선수잖아요. 유로파 진출권이었던 토트넘을 리그 2위, 카라바오컵, 챔스 결승전으로 이끌었고 이 메이저 대회에서 늘 고전하던 잉글랜드를 월드컵 4강과 유로에서는 2대회 연속 결승전에 올려놓았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케인은 늘 중요한 순간에 꼬꾸라지가 말았었는데요. 총 6번의 결승전을 치르면서 그렇게 잘하던 공격 포인트 하나 기록하지 못했다고요. 프랑스와 붙었던 카타르 월드컵 8강전에서 PK를 실축하며 패배의 원흉이 되었고 당장 이번 인테로와의 챔스에서도 결정적인 오픈찬스 놓쳐서 4강 진출에는 실패했잖아요. 또 케인은 이 결승전마다 상대 수비에 늘 고전했었는데요. 결승 특성상 팀의 가장 에이스였던 케인을 이 중앙 수비수가 맨투맨으로 마킹하는데 이때마다 케인이 버거워했어요. 근데 이 점이 더 부각되었던 건 상대했던 수비수들이 꼭 결승전마다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14-15 시즌과 2021 시즌 각각 카라바오컵 결승전에서 케인이 모두 나왔었는데 이때 중앙 수비수가 존 테리와 라포르테였거든요. 근데 모두 토트넘이 이들에게 선제골을 실점했었고 또 첫 메이저 대회 결승전이었던 유로 2020에서는 이탈리아 수비의 중심 이 보누치가 동점골을 기록했죠. 지난 유로 2024에서도 이 마지막에 쿠쿠렐라가 결승골 도움을 기록했잖아요. 이렇게 상대 수비수들이 공수에서 완벽하다 보니까 결승전 MVP급의 활약을 보이고 반대로 공격수로 출전한 케인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플레이가 다 부각된 거죠. 그리고 케인의 발목 부상 늘 중요한 고비마다 그의 발목을 잡았었는데요. 케인은 특유의 발목 힘을 많이 사용하는 슈팅 스타일을 갖고 있고 이는 자연스럽게 발목이 피로가 누적될 수밖에 없어요. 이 때문에 공식적인 발목 부상만 커리어 내내 8번입니다. 토트넘의 데스크라인으로 한창 정점이었던 16-17 시즌과 17-18 시즌 2년 연속 손흥민과 에릭센은 부상 없이 줄곧 뛰었는데 이 케인은 오른쪽 발목이 3번이나 나갔거든요. 데스크라인 중에 홀로 18경기나 빠졌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맨날 케인 없으면 케업 손호항하면서 손흥민이 케인 없이 더 잘한다는 말 이때 나온 거라고요. 근데 이 발목 부상의 여파가 가장 뼈아프게 작용했던 건 그 다음 시즌인 18-19 시즌이거든요. 이때 케인이 1월과 4월에 왼쪽 발목을 이 2차례나 다치면서 시즌 아웃이 결정되었었는데 이 손흥민과 모우라의 뜻밖의 활약으로 챔스 결승까지 진출하고 시즌 일정이 늘어나자 그 사이 복귀해서 결승전 나왔잖아요. 물론 풀타임 출전을 했지만 모두가 알다시피 이 선발 출전은 이 개인 커리어 최악의 경기로 남게 되었죠. 실전 감각이 완전히 떨어져 있었고 움직임과 연계, 위치 선정 뭐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이 경기 내내 반다이크에 꽁꽁 묶여서 슈팅은 단 한 개밖에 없었고 존재감은 아예 없었죠. 그래서 이때 결승 시작 전부터 포체티노가 모우라냐 케인이냐 요렌테냐 논란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케인이 안 나와서 졌어봐요. 그것도 나름대로 문제라니까요. 그리고 이때 리버풀이 생각보다 잘하지 못했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이때 한참 또 잘했기 때문에 한국 팬들은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 거죠. 어느 순간 타이트넘이란 밈이 생겼습니다. 이 토트넘을 탈출해서 우승한 선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탄생한 거잖아요. 이 카일 워커, 트리피어, 에릭센과 같이 실력이 인정받아서 떠난 경우도 있지만 에메르송 로얄이나 브라이언 힐, 은돈멜레 그리고 라멜라와 같이 너무 못해서 내보냈던 선수들도 나가자마자 우승해버리니까 이 타이트넘에 대한 임팩트가 강하게 남아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해리 케인은 이 타이트넘의 시기가 왜 이렇게 늦어진 걸까요? 토트넘 레전드로 남아서 팀을 우승시키고 더 많은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그림 혹시 그렸던 건 아닐까요? 케인은 대부분 선수들과 다르게 계약 기간을 6년씩 매우 길게 유지하며 토트넘에 충성을 바쳤단 말이죠. 늘 2년 단위로 연장에 사인했었고 2018 카타르 월드컵 시작 전에 2024년까지 계약 기간을 확 늘렸죠. 이때가 25이었으니까 31살까지 6년 동안 선수로서 가장 전성기에 토트넘에서 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성급했던 재계약이 결국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 이후로 6년 동안 토트넘이 여전히 우승컵 트로피 하나가 없었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게 무관 커리어로 이어지는 건데 그럼 동일하게 토트넘 동료들도 똑같이 무관인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요리스와 로메로는 각각 러시아 카타르 월드컵의 위너가 되었고 파페사르는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서 우승도 했어요. 손흥민 선수도 프로에선 무관이지만 어쨌든 아시안게임 트로피 있긴 하잖아요. 한 잔에. 그런데 문제는 케인의 커리어에서 정말 자그마한 우승 건덕지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진짜 생 무관이라는 거지. 물론 토트넘이 유일하게 우승했던 이 아우디컵 이땐 결승전에서 골도 넣긴 했어요. 그리고 올리버 스킵처럼 경험 쌓으러 임대 가서 우승을 했던 경우도 있는데 케인의 레스터시티 임대 시절엔 그런 경험이 없고
했고 열린물 대회였던 2013년 U20 월드컵 조별 예선에선 잉글랜드가 탈락을 맞이했죠. 성인 대표팀 동료로도 확장해도 이건 마찬가지잖아요. 리버풀, 첼시, 맨시티 동료들은 말할 필요도 없고 레스터 인디 시절과 두 번의 메이저 대회를 함께했던 제이미 바디도 레스터 남아서 FA컵 우승하고 프리미어리그까지 얻었잖아요. 지금 대표팀 동료인 데클란 라이스랑 제라드 보엔 역시 웨스트햄에서 컨퍼런스 리그도 우승했다고요. 케인의 클럽 대표팀 동료 중에 진짜 생 무관이 선수는 데니 로즈, 델리 알리 그리고 에릭 다이어밖에 없다고 해요. 근데 에릭 다이어가 미넨으로 같이 왔잖아요. 이게 다이어 문제인가? 그러다 보니까 심각성을 느꼈던 케인은 이제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2021년 드디어 맨시티 오퍼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계약 기간이 3년 남았었지만 이때 맨시티가 또 첼시에게 패배하면서 챔스 우승 못했었고 최지만 아구에로가 맨시티와 이별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공격수 영입이 마침 필요했거든요. 이때 맨시티가 대체자로 해리 케인을 낙점한 거죠. 타틴 선수 언급을 정말 안 하는 과르디올라 역시 이례적으로 케인 영입 의사를 밝힐 만큼 팀 모두가 적극적으로 나왔지만 결과적으로 모두가 알다시피 성사되진 않았습니다. 일단 계약 기간이 3년 남았었고 맨시티도 이를 감안해서 하나로 2천억 질렀지만 레비가 쉽게 승인하지 않잖아요. 아니 미넨 이적 때 30살에 계약 기간 1년 남았는데 미넨이 1,600억 줬거든요. 그러니까 3년 남았을 때 케인에게 2천억? 이거 레비가 받지도 않지. 만약 케인이 연장 계약을 조금만 신중하겠다면 레비 회장도 완강한테도 절대 못 취했을 거고 그럼 맨시티에서 덕배랑 행복 추구하면서 비교도 들고 그럼 홀란드는 어디 갔을라나? 레알 갔을라나? 아마 잘은 모르겠지만 케인이 만약 맨시티로 갔다면 지금보다 상황이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자, 그럼 지나간 과거는 좀 잊어주자고요. 미래의 케인은 그러면 우승할 수 있을까요? 일단 뭐든 최대한 빠르게 경험해야 돼요. 우승도 맛을 봐야 또 하지. 이 무관력이란 타이틀이 괜히 생긴 게 아니거든요. 매 시즌 20골 이상 득점해도 팀을 결승까지 이끌어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늘 실패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그 굴레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거라고요. 자, 그럼 챔스부터 볼까요? 먼저 이번 시즌 미네는 이 조별리그에서 자신들보다 아래의 전력인 이 빌라와 페이노르트에게 무득점으로 패배하며 16강 플레이오프도 갔었거든요. 이때부터 좀 불안했었는데 이번 대회 단 2실점만을 기록하며 단단한 수비를 갖췄던 인텔의 방패를 뚫지 못하고 8강에서 결국 탈락했어요. 그리고 포칼에서는 케인이 또 부상으로 결정했단 말이죠. 이때 레버쿠젠과의 3라운드에서 정말 17분 만에 노이어마저 퇴장당하는 이 불운이 겹치면서 또 떨어졌단 말이죠. 컵대회 성적은 좀 안 좋지만 그래도 리그는 초반 기세 덕분인지 우승이 매우 유력합니다. 리그는 2승만 거두면 자력 우승이 가능하고 3화부터 리그에서 없었던 이 클린시티 역시 최근 하이데마인전에서 다시 끊어냈죠. 또 케인의 활약도 역시 좋은데요. 올 시즌 리그 득점왕이 매우 유력하고 챔스 16강에서는 이 악연인 레버쿠젠에게 혼자 4골에 관여하며 나름 복수까지 성공했어요. 문제는 지금 미넨 스쿼드가 부상으로 초토화됐다는 건데 이선 공격진에서 에이스인 무시알라와 주전 수비수 알폰스 데이비스 우파메카노 시즌 아웃당했죠. 아주 부상 병동이에요. 여기에 김민재 선수도 정상 컨디션 아니니까 로테이션으로 다이어가 나오는 상황. 이거 지난 시즌 데자부 같은데요. 결국 케인 본인에게 달려있죠. 진짜 이번에도 못하면 하늘이 우승을 막는 그런 느낌? 그렇다면 잉글랜드 대표팀에서의 우승은 과연 가능할까요? 25살 대표팀 최연소 주장으로 선임되며 현재까지 잡음 없이 팀을 하나로 이끌고 있고요. 유로 2020 결승전에 이 페널티킥 패배 이후 멘탈이 나가만 했지만 실축한 선수도 먼저 보호하고 주장답게 담담히 인터뷰하면서 리더십을 인정받았다고요. 이렇게 모범이 되는 케인의 모습으로 인해 대표팀이 더 단단해지고 안 그래도 잉글랜드 대표팀 2대회 연속 지금 준우승이잖아요. 이를 엄청 갈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이 사우스게이트 떠나고 명장 투엘이 부임하면서 미넨에서의 무관과는 별개로 이 투엘이 또 케인이 잘 썼기 때문에 내년 북중미 월드컵 잉글랜드는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케인의 나이로만 보면 내년이 마지막 월드컵일 테고 또 아르헨티나 메시 사례처럼 잉글랜드 선수들에게 큰 동기부여할 수 있잖아요. 우리 주장 이번에는 진짜 우승해줘야 돼. 또 주변에 유관력인 선수도 많을 테니까 아놀드, 라이스, 사카 경험치 쌓이면서 이들이 점점 전성기에 들어서고 있고 벨링엄, 콜파머 어린 선수들의 성장세도 매우 가파릅니다. 여기에 유로 2028은 영국 자국에서 열리니까 그때 딱 우승하고 은퇴하면 서사가 딱 하나 만들어질 텐데 내년 월드컵과 28년 유로 케인으로서는 정말 마지막 기회일 겁니다. 네, 오늘 해리 케인이 왜 도대체 무관인지 그 얽힌 과거들에 대해 한번 알아봤는데요. 최근 케인이 이 발롱에 대한 열망도 내비쳤습니다. 확실한 건 무관의 혀를 뚫고 우승 경험이 쌓인 케인이라면 발롱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겠죠? 다만 지금 93년생으로 30대 접어들면서 에이징 커브가 찾아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번 시즌 손흥민과 데브라이너 갑자기 폼이 확 떨어졌잖아요. 많은 팬들 당황시켰듯이 부상 없던 선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내년 월드컵까지는 몸 관리가 철저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과연 케인은 이번 시즌 미넨에서 리그 우승으로 무관의 혀를 뚫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남은 월드컵과 유로에서 잉글랜드 대표팀을 이끌고 주장으로 우승을 과연 차지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주제가 흥미로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이 보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같이 영상 만들 테니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